이번 시간에는 법률의 의미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2장의 마지막이 법률의 의미 해석입니다. 법률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두 당사자의 의사하고 내용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계약서에다가 명료하게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집어넣어주면 분쟁이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법원에 갈 일이 없어요. 왜? 계약서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계약서는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사후에 분쟁이 없거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약 내용이 애매하거나 두루뭉실한 거죠. 애매하거나 두루뭉실하면 분쟁이 생겨요. 왜? 내가 생각한 거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지금 끝나갈 쯤에 이 세입자가 주인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약 끝나기 전입니다. 끝나기 전. 자, 세입자가 월세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월세를 그대로 해주시고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주인이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지금 그대로 간다는 뜻 1번. 그럼 지금 그대로 간다는 말은 월세를 안 올리겠다는 거죠. 이쪽 요구사항이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알았습니다. 이 알았습니다라는 의미가 올리지 않겠다는 거냐 아니면 추후에 올려도 되느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알았어요,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알았으니까 올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분의 요구사항을 알았다는 거죠. 요구사항을. 안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주인은 계약 끝날 때 이분 내보내고 2배를 올려도 됩니다. 2배를 올려도 돼요. 왜요? 요구사항을 아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안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안 올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얘 요구사항을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애매모호한 경우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걸 뭐 해주는 것? 명확하게 밝혀내 주는 것, 이걸 법률의 의미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률의 의미 해석이요. 해석이 작동할 때는 언제냐? 계약서가 두루뭉실하거나 애매하거나 불분명할 때입니다. 그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주는 일, 그게 법률의 의미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자, 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장모님하고 친해지려고 주말에 이렇게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장모님 제가 식사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미리 드렸어요. 차로 이렇게 장모님을 뒷자리에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장모님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로 모실까요? 그랬더니 장모님 맨 첫 마디가요. 아무 데나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나는 좋아하네. 아무거나. 이게 정말 어려운 표현이 이 말입니다. 아무거나라는 메뉴는 없죠. 그죠? 이거 받아들이기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천차만별이. 그걸 밝혀주는 게 법률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서 장모님 어느 거 드실까요? 메뉴를 뭘로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계속 나 아무거나 하시다가 계속 제가 질문을 계속해서 재촉을 하니까 장모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답변은 이거였어요. 사위, 나는 짜장면이 최골세, 짜장면이. 이게 장모님의 표시였어요. 표시. 제가 잠깐 멈칫했어요. 이걸 짜장면집을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저하고 장모님하고 친해지기 전이라서 저는 장모님 뜻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짜장면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사드렸어요. 이거는 장모님의 표현. 장모님이 표현한 거를 제가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장모님하고 또 친해지려고 장모님 식사를 가시죠. 그래서 모시고 가면서 또 여쭤봤더니요. 사위, 나는 짜장면이 최골세. 한 번 더 제가 멈칫했어요. 이대로 수용을 할지 아니면 다르게 방향턴을 할지. 그래도 아직 지금 2번째 볼 때니까 또 짜장면집에 갔어요. 저는 누구를요? 장모님의 표시된 바,
표시된 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식사 끝내고 왔어요. 그랬더니 처제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부, 왜? 엄마랑 중국집에 갔다면서요? 네. 장모님이 이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머님 꽃등심 굉장히 좋아하셔. 이게 장모님의 진의였어요. 진의. 진의는 내심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를 진의라고 그래요. 내심의 의사라고 그래요. 내심의 의사. 이걸 숨겼던 거죠. 이걸 숨기고 이렇게 표시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생겨요. 두 가지 관점이. 상대방인 제가 이거 표시한 분을 표의자라고 그래요. 표의자. 이렇게 던진 거예요. 나 짜장면 좋다고. 그럼 저걸 뭐 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표시한 대로 받아주면 이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규범이 뭐예요? 계약서에 있는 대로, 계약서에 적어놓은 대로 그대로 해. 그게 규칙이야, 규칙. 규범적 해석. 표시했잖아요, 이렇게요. 이대로 하는 거. 이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러고요. 이 규범적 해석은 그럼 언제 작동되느냐? 이분의 표의자의 제가 장모님의 진의를 몰랐을 때. 이 진의를 몰랐을 때는 뭐 한 대로? 표시된 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게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제가 장모님의 진의를 드디어 알았어요. 장모님이 말은 이렇게 하셔도 진의는 이거라는 걸 제가 알았단 말이죠. 누가요? 상대방이 알았다. 알았을 때는 뭐대로? 진의대로 해석을 해주는 것. 이것들 자연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법률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요. 두 가지 방법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진의를 몰랐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전혀 눈치를 못 챘다. 몰랐다. 몰랐을 때는 뭐대로? 규범적 해석. 표시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표시한 대로. 근데 진의를 알았을 때는 장모님의 저 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의를 제가 알았을 때는 뭐대로? 진의대로 해석해 주는 것. 이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연스러우니까요. 이대로 하는 게 자연스러우니 자연적 해석. 이런 용어를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률의 해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이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해석이요. 해석. 법률의 해석에 01번을 잠깐 볼까요? 01번은 해석 기준입니다. 이거 해석을 할 때 기준 어떻게 하느냐? 해석의 기준은 네 가지가 있는데 목적이 있고요. 사실인 관습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 당사자 의사예요. 의사. 목적이 애매하면, 목적이 불분명하면 그때는요 관습대로예요. 관습대로. 그래, 관습하고 목적하고 충돌이 되면 목적이 우선하는 거예요. 자, 볼까? 1번. 당사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 다른 의사 표현했어요. 그러면 당사자 의사에 의하는 거예요. 의사. 그런데 2번은요. 쌍괄호 2번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이다.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습에 따라서 해석을 해줘요. 관습대로. 즉 이런 의미가 돼요. 제가 장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로? 이때 장모님이 나는 오늘 꽃등심을 먹을 거네. 의사가 분명하죠. 의사가 분명해요. 분명해. 그럴 때는 의사요. 의사대로 하는 거 의사대로. 근데 장모님이 오늘도 또 의사를 불분명하게 나는 짜장면이 좋으네. 그러면 뭐대로? 관습대로 가는 거죠. 관습대로 짜장면집으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식사로 갈 때 위에 부장님이 우리 식사로 가자고 그럴 때 밑에 직원들이 그러잖아요. 부장님이 물어보죠. 어디로 갈까요? 가든 대로 가요. 그게 뭐예요? 관습이죠. 이때 부장님이 가든 대로 갈까 그랬더니 밑에 직원이 오늘은요 삼계탕으로 가죠. 그게 당사자 의사예요.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면 의사대로 해주는 거고 의사가 불분명하면
불분명하면 그때는 의사를 모르니까 뭐로? 관습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그래 법률의 해석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제1기준은 의사예요. 의사. 목적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불분명하면 의사대로 못하니까 그때 두 번째 원칙인 사실인 관습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규범적 해석하고 자연적 해석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적 해석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자연적 해석. 자, 여기하고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A하고 B하고 토지 매매 계약서를 씀에 있어서 서로 합의한 거, 둘이 합의한 거는 이렇게 합의했어요. 969-36번지. 969-36번지를 사겠다. 이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둘이 합의를 했어요. 합의했으니까 이 매수인은 어느 걸 둘러본 거예요? 어느 걸 둘러본 걸까요? 이 땅을요. 36번 이걸 둘러본 거예요. 이걸 둘러보았죠. 근데 둘이 착각을 해가지고 두 분이 착각을 해가지고 계약서 문구상으로는 깜빡 실수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969-63번지로.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합의는 36번지로. 계약서의 표시는 이 표시가 계약서에 쓴 거예요. 계약서에. 뭐라고? 63번지 산다고. 그럼 이 두 사람 간에 매도인과 이 땅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는 어느 걸 계약한 걸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이게 바로 법률의 해석하고 직결된 자연적 해석의 논의가 되겠어요. 자, 여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둘이 합의한 게 있나요, 없나요, 지금? 합의한 게 있잖아요. 그죠? 어느 거로? 36번지로. 다만 뭐를요? 표시를 이걸로 잘못한 거예요. 표시를. 63번지로. 그럼 이걸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소에서 등기까지 받았어요. 이걸로 등기 이전 받았어요. 정말 웃기는 일이죠, 지금. 그럼 이분은 어디 가서 지금 농사 짓고 땅 파고 있을까요, 지금? 땅 파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여기 가서. 왜? 둘러본 게 이거거든요. 나 둘러봤어, 둘러본 거. 둘러본 땅은 이겁니다, 위에 거 이거. 이거가 둘러봤으니까 여기 가서 땅 파고 있지, 이렇게. 그런데 계약서에는 이걸로 등기가 나온 거죠. 등기는 이걸로. 어느 거로 계약이 된 거냐 이거죠. 어느 거로 된 거냐. 아니면 계약이 안 된 거냐. 이게 계속 시험 출제입니다. 이걸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그래요. 오표시. 이거 오표시입니다. 오표시.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오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이 원칙을 로마법상부터 로마 시대부터 쭉 받아들여 오던 관행입니다. 그래서 잘못 표시한 거 이렇게 잘못 표시된 거는 법적으로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진위가 있으니까 합의가. 합의된 게 있으니까 합의. 이 합의가 뭐냐? 진위가. 두 사람의 진위가 뭐 할 때요? 공통일 때. 이게 공통이잖아 이게. 표시를 잘못한 거야 이렇게. 표시를 잘못해서 등기도 잘못된 거네 이거 등기. 이거 사기로 했어? 아니지 이거. 사기로 한 거 아니지.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진위가 공통이면 진위대로. 이 진위대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걸로 계약이요. 36번지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 진위대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걸로요. 왜? 서로 이거 팔려고 그랬고 얘가 살려고 그랬던 게 이거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게 자연적 해석하고 직결돼 있어요. 이거 살려고 그랬어. 왜? 내가 둘러봤잖아. 그럼 이거는 이 등기한 거, 이 표시 잘못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원인 무효입니다. 이거는 원인 무효예요. 이걸로 표시한 거, 63번지로 표시한 거는 원인 무효라고. 등기한 것도 무효. 만약에 그럼 이 B가 이걸 팔았다. C한테 이 땅을 이 등기된 거를 팔아넘겼다. C한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효인 걸 모른 채로요. 이거 무효인 걸 모른 채로 C한테 매매로 팔았다면 C가 선이면 얘가 선이면 이 땅을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못 갖습니다. 왜? 이게 무효면 이게 무효가 되면요. 이게 무효가 되면 그 땅을 거래했어도 이것도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B도요. 이 밑에 땅 이거 63번지 못 갖고 C도 못 가져요. 왜요? 이게 무효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인은 어느 땅 등기 넘겨달라고 가서 요구해야 됩니까? 위에 거죠. 이거 등기 넘겨달라고. 이거 등기 넘겨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요?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그래서 진위가 공통이면 두 사람의 뭐가 공통이면 진위가 공통이면은 진위가 공통으로 통했다 이거죠. 진위가 통했다. 우리 진위가 잘 통했어. 그럴 때는 표시는 무시하는 거야. 표시는 무시하고 뭐대로 진위대로 거래가 성사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래서 자연적 해석을 이 사안에다 적용한 거예요. 이 판례가 어디서 사실은 기초가 되는 거냐면 이런 판례였었습니다. 자, 유럽에서 A하고 B하고요. 고래고기를 매매하려고 서로 거래를 했어요. 수십 톤을. 고래고기 수십 톤을 매매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고래고기를 포르투갈어로 기재를 했어요. 제가 포르투갈어 몰라요. 포르투갈어로 고래고기를 여기다 기재하다 보니 계약서에 그게 그 철자가 이렇게 기재가 돼버린 거예요. 상어고기로. 표시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표시는. 어디에? 계약서 문구에. 그럼 A, B 간에 이 두 사람 간의 거래는 어느 거로 계약이 된 걸까? 이 문제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이 됐던 사안입니다. 어느 거로요? 어느 거로 계약이 된 걸까요? 계약서 문구대로 하면 어느 거로? 이걸로 된 거죠. 이걸로. 상어고기로. 그럼 이게 30톤이면 상어고기 30톤 줘야 되는 거지. 표시대로면 문구대로 하면 이거죠. 근데 두 사람은 이거를요. 이 B는 상어고기를 도매상으로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뭘로? 고래고기를 도매상으로 늘 하던 분이었어. 표시만 잘못한 거죠. 표시만 오표시를 한 거, 오표시. 그래서 이거는 오표시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계약은 그럼 어느 거로? 두 사람의 진위가 공통된 고래고기로 진위가 통했을 때는 이거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지. 이거로. 이렇게 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두 사람의 진위가 이 두 진위가 공통된 사항이 있을 때는 표시된 걸 어떻게 한다? 무시해버리라 이거죠. 이걸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판례를 우리 대법원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똑같은 논의 구조만 약간 다르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유념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세 번째가. 그러면 B는 어느 거 등기 달라고요? 이거 등기 넘겨달라고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등기 넘겨주세요 하는 청구권이 생깁니다. 등기 청구권. 어느 땅? 36번지죠. 36번지 뭐 넘겨주세요? 등기 나한테 넘기세요. 라고 할 청구권이 생긴 겁니다. 아직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은 왜 없는 거예요? 등기를 아직 가져오기 전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1번하고 여기 3번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작년 27회는 이 부분이 정답이었어요. 계약은 뭐대로 진위대로 성립합니다. 이게 정답. 근데 여타 타 시험에서는 정답이요. 이 부분이 정답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A하고 B는 63번지, 이 63번지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을까? 취소할 수 있을까 이거를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로 계약이 불성립했으니까. 이걸로 계약 성립한 게 아니잖아요. 계약이 불성립했잖아요. 불성립했을 때는 취소는 논의할 여지가 없는 거죠. 취소는 언제 논의하느냐? 계약이 성립해야 돼요.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해석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를 들먹일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럼 한 발짝 더 나가서 위에 거 36번지요. 36번지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 시험 모든 시험의 단골입니다. 착오로 뭐 하겠다고요? 취소하겠다고 되느냐 A가 아니면 B가 이거를.
취소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네가 원하는 대로 거래가 이루어졌어.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 이게 네가 원하는 거잖아. 네가 원하는 거, 너도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계약이 착착 진행되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취소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됐을 때.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하는 게 취소예요. 예컨대 내가 톨게이트 지나갈 때 5천 원을 넣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넣었어요. 5천 원 넣어야 되는데 5만 원을 거기 비용을 해요. 그러면 착오죠, 착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가서 취소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원하는 대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럴 때는 취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것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 사례로 제가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이 땅이에요. 이렇게 땅 있는 거를 여기 갑토지, 여기 을토지, 여기가 101번지, 여기가 100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주인이, 이 땅 주인, 전체 주인이요. 이 땅 주인, 전체 주인이 누구냐면 최 씨였어요. 최 씨. 최 씨가 이 땅 전체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요. 분할을 해가지고 여기요. 사거리에 모퉁이에서 있는 이 부분을 박 씨가 정년퇴직 하시고,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가지고 퇴직금이 남으니까 여기를 땅을 산 거예요.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여기다 지었어요. 최 씨로부터 박 씨가 이 땅을 산 거예요. 한 10억 정도 주고 샀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공사해서 건물까지 졌어요. 전원주택을. 전원주택까지 졌네요. 이렇게 져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박 씨가. 박 씨가 살고 있죠. 여기도 반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집원이 우리가, 이분도 그래요. 이분이 오래 살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101번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박 씨하고 최 씨가 원했던 거는 이거거든요. 여기. 근데 실제 집원이 이거하고 뒤바뀌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원했던 거, 이분이 사기를 원했던 거는 진이죠. 이게 진이 되려면 여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둘러본 거니까. 여기다 건물 줘놨으니까. 표시상으로는 이게 여기가 아니고 어디요? 여기였다는 거죠. 계약서 표시대로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표시대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은 그러면 이 최 씨하고 박 씨는 계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죠. 예, 이게 제가 오프라인에서 실제 받은 질문이에요. 이때 두 사람 간의 계약은 이거에 달렸어요. 이 진위를 둘이 거래하려고 했던 진위가 어떤 거라는 거. 여기 모퉁이에 있는 이 땅이었다는 거. 이거 진위가 이거였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이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너 나한테 이거 팔려고 그랬어. 중개업자도 이거 보여줬어. 여기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거. 여기를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살려고 그랬다고. 이 진위가 공통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이 입증을 하면, 증거를 찾아내면, 그러면 계약은 표시가 아니라 뭐대로? 진위대로 되는 겁니다. 오표시일 뿐입니다. 이건 오표시예요. 두 사람의 진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증거가 있으면. 그런데 이 증거가 없다면, 중개업자도 없고 이분이 아니라고, 나 그런 적 없다고, 나는 계약서대로 해, 나는 계약서대로. 진위가 없다는 거죠. 이 진위가 공통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이 증거가 없다면 그때는 뭐대로? 표시대로 이분은 이거, 박 씨는 이 땅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A, B 간의 계약에 제가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가 28만 원이잖아요. 월세 28만 원, 오피스텔을. 그런데 월세를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28원이라고. 만자를 빼먹은 거예요.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거 계약 얼마로 된 거예요? 얼마로 된 거예요? 이 임대인하고 세입자하고 28원이면 1년치 월세가 280원입니다. 그렇죠? 280원짜리예요. 이거 계약서 문구대로면 계약서에 뭐 한 대로 표시대로 하면 이걸로 되는 거죠. 이걸로. 실제 받으려고 그랬던 진위는요. 진위는 28만 원이잖아요. 이게 진위죠. 이게 진위죠. 그럼 무슨 싸움이 되는 거냐 이거는. 이 세입자가 저 주인하고 싸움은 진위가 얼마라는 거? 28만 원이네. 이거를 입증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걸 입증할 수 있으면 이걸로 되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잖아요. 따라서 중개업자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28원이 아니라 28만 원입니다. 라는 걸 중개업자가 증언을 해주면 진위대로 계약이 자연스럽게 되죠. 근데 이게 진위라는 자료가 없다. 없다면 뭐한 대로 계약서에 표시한 대로 되는 거죠. 바로 증거싸움, 입증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표시 무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56페이지 2번 자연적 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규범적 해석 나와 있어요. 규범적 해석에 동그라미 1번 하나 볼까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동그라미 1번은요. 표의자의 진위를 상대방이 알 수 없다. 진위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진위가 아니라 표시요. 표시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규범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은 뭐대로? 진위가 아니라 표시된 거, 표시대로. 그거 잊지 말으시고요. 참고로 읽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당사자 결정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이 당사자 결정도 내용이 좀 방대해서 좀 축약을 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 뒷부분에 또 중첩이 되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사자 결정하고 관련해서 첫 번째만 보도록 할게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도 많고 난해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판례 양도 많고 깊이도 있고요. 근데 뒷부분에서 다시 하고 중첩이 되니까 그때 한번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죠. 자, 당사자 결정.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이요.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기숙사를 얻어주려고요. 기숙사를 얻어주려고 이 직원들을 위해서 애쓰니까 이 건물주를 찾아갔어요. 건물주를 찾아가서 직원들 명의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세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서 명의를 세입자 명의를 누구로? 직원 명의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이분이 명의자, 명의인. 이분은 계약자입니다. 계약자. 계약자니까요. 전세 계약을 하는 행위자. 그러니까 전세금을 이 사장님이 넣은 거죠. 사장님이. 여기 2층, 3층, 4층을 이렇게 전세를 얻어준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리고 보증금을 넣습니다. 보증금을. 누가 넣었어요? 사장님이 넣었죠. 저 시골에서 올라온 직원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전세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여기다 이렇게 해요. 5억을 넣습니다. 5억을. 누구 명의로? 직원 명의로. 누구하고? 건물주하고. 이쪽 상대방하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저 직원들하고 사장님하고 노조 문제로 분란이 생겨가지고 직원들이 때려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갈 때 주인한테 와가지고 전세금을 빼달라고. 전세금 빼달라고. 왜요? 명의가 여기로 돼 있잖아요.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 문제입니다. 누구랑 계약을 한 겁니까? 이 전세 계약은 건물주가 사장님하고 한 겁니까? 직원하고 한 겁니까? 자, 볼까요? 계약서 문구대로 하면 문구 그대로 관철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의자인 직원하고 이 건물주하고 한 거예요. 명의자 그대로 해라. 명의대로. 계약서에 있는 대로.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이죠. 계약서에 있는 대로 해. 우리 대법원 입장은 이런 입장입니다. 행위자하고 상대방 이 두 사람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의사. 두 사람의 의사가 뭐하면 일치라는 거는 뭐냐? 합치.
명의는 여기로 하되 명의는 직원으로 하되 내가 사장님 내가 계약자다. 이렇게 뭐가 되면 합치가 되면 무한대로 합치한 대로요. 합치. 일치한 대로 합니다. 일치한 대로. 그럼 명의는 직원으로 돼 있어도 돈은 이분 거예요. 이분 거. 이걸 무한대로 합치한 대로 하라고. 합치한 대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불합치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 상대방 건물주 시각대로 건물주 마음대로 해. 건물주 마음대로.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당사자가 결정 지어집니다. 그럼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한다. 일치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의가 두 사람의 진의가 공통이라는 거죠. 그럼 그 진의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자연적 해석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연적 해석이지. 진의대로. 불일치하면 누구 시각에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뭐 한 대로? 표시한 대로. 계약서에 직원 명의로 돼 있네요. 그럼 직원이 계약자지. 당신 돈 아니야. 이쪽 돈이야. 이쪽 돈. 뭐 한 대로? 표시한 대로.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자, 우리 대법원은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당사자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 흔하게 보는 이런 거예요. 이 사장님이요. 이 사장님이 부도를 많이 맞아가지고 액수가 빚이 너무 커. 빚이 너무 커요. 이분 앞으로는 사업체도 집도 자동차도 가질 수 없어요. 그때는 누구 앞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이쪽에 천한 명의로. 천한 명의로 집도 사고 차도 삽니다. 누가요? 이분이. 거래처 운영은 이분이 합니다. 이분이 합니다만 천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사무실도 집도 차도 다. 돈은 누가 내고요? 이분이 돈을 낸 거지. 그럼 이 돈, 이 집, 이 차는 누구 거냐 이거죠. 이 집하고 차는. 바로 이거에 달려 있어요. 두 사람이 뭐하기에 따라서 합의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걸 당사자 결정 문제라고 합니다. 거기 잠깐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해서 여기서 이 사장님이 타인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 임의로 사용해서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러면 첫째,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두 가지가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상대방의 합리적인 시각에 따라서 이 상대방 이쪽의 시각에 따라서 당사자를 결정해버리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읽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 행위를 모두 마치고요. 뒤에 마무리 부분이 있습니다. 360페이지 보면 마무리 부분. 거기를 보시면서 앞쪽 내용을 한 번 더 밀도 있게 정리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주제를 바꾸어서 이제 의사표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입니다. 주제가 바뀌어서 3장 내 의사를 표시하는 거. 즉 의사표시는 의사하고 표시의 합성어예요. 나의 의사라는 거는 생각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밖으로 뭐 하는 거? 표출하는 거. 이걸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의사표시. 보통은요. 내 생각과 표출한 게 일치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이런 거. 제가 TV를 보다 우연히요. 이 차인표 씨가 이 신혜라 씨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인터뷰하는 것 중에 다시 태어나면 이분이랑 결혼할까요? 절대 안 한다고. 나 절대 안 한다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한다고? 절대 노. 표시대로면 뭐예요? 표시대로. 결혼 안 하는 거죠? 이게 진의일까요? 아닐까요? 이분의 진의일까요? 아닐까요?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표시된 거대로예요? 아니면 속에 있는 진의대로인가요? 자, 이 부분입니다. 진의 따로, 표시 따로. 이럴 수 있거든요. 속에 있는 마음, 진의. 이거 내심이죠. 내심적 의사라고 그래요, 이거를. 내심의 의사, 심이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의사, 진의. 이거는요, 표출된 거. 이게 어긋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사례로 드렸던 장모님, 저희 장모님은 진이하고 표시가 달라요. 말은 짜장면인데 속은 꽃등심이잖아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 회식 갈 때도요. 위에서 오늘 회식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던졌을 때 좋지 그러면 좋지, 위에서 좋지 그러면 아, 네 좋지라고 표시하죠. 속은요 죽 같죠.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런 현상이 종종 있거든요. 이게 법리적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 의사표시는 네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첫째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두 번째는 허위 표시. 세 번째는 착오. 착오로 표시했다. 착각한 거죠. 착각한 거예요. 네 번째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거. 이렇게 의사표시는 크게 네 개로요. 네 개로 분절이 되어 옵니다. 시험은 여기서 보통 두 문제 정도 아니면 세 문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가지고 했냐 안 가지고 했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할 때 이 아닌의 의미가 뭐냐 조금 어려운데요. 예, 제 강의를 해보면 굉장히 어렵게 여기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진이를 안 가지고 한 거, 안 가지고. 가지고 안 가지고. 진이를 안 가지고 한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너 진이야 그거? 아니, 진이 안 가지고 한 거야. 안 가지고 한 거. 이걸 줄여서 비진의 표시라고 불러요. 비자. 아닐 비자 넣어서 비진의 표시. 사장님이 연초에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매출이 5% 올리면 벤츠 한 대를 선물로 주겠다. 최우수 영업사원한테 벤츠 한 대를 선물로 주겠다. 라고 의사표시했어요. 그 표시가 사실인즉슨 진이가 아니었다는 거지. 진이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안 가지고 했다 이거죠. 진이 안 가지고 그냥 반농담으로 던진 거야.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요. 진이 가지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의 반대말은 뭡니까? 반대말은 진이 있는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예요? 진이 안 가지고 한 거. 이 부분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사례를 통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연초에 인사 온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너한테 하나 주지. 아파트를 증여할게. 증여라는 거는 그냥 주는 거죠. 증여할게. 속은요, 속마음은 진이 안 가지고요. 진이 가지고 안 가지고, 진이 안 가지고, 증여한다고 그랬어요. 증여한다고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자, 그럼 이 표시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요거 잠깐 볼게요. 그럼 속에 있는 진이하고 밖으로 표시된 거하고 달라요. 다르죠. 이걸 시아버지가 알고 한 거예요. 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요즘 시끄러워가지고 뭐 이혼을 한다 만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아버님이 그걸 잠재우려고 며느리한테 이런 거죠. 아파트 하나 줄게 며느라. 근데 그게 뭐가 아니었어요? 진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진이 안 가지고 준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비진의 표시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며느리가 그 아버님 각서 써주실래요? 이때 이 시아버지가 그까짓 거 내가 써주지. 그까짓 거. 농담처럼 각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 B가 그 각서에 대해 공증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2달 뒤에 며느리가 이혼했다면 시아버지는 아파트를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이 문제입니다. 자, 이쪽은 달라고 그러겠죠. 상대방은. 표의자. 상대방.
자, 상대방은 뭐 한 대로? 표시한 대로 책임지세요, 아버님. 표시했잖아요, 준다고. 이쪽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잖아, 진이가 아니었잖아. 그럼 진이대로 하면 안 주는 거고 표시한 대로 하면 주는 거고, 이렇게 상충된 입장에 서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걸 법률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 민법엔 107조에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맨 위에 볼게요. 362페이지. 362페이지 맨 위에 볼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 박스 보시면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원칙. 즉 이게 진이 아니었다. 진이 안 가진 거라는 거를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무과실이다. 몰랐고 무과실이면 무효, 유효, 유효.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표시대로. 주세요, 아버님. 왜? 여기 표시했어요, 각서에. 아버님 도장 찍으셨고 표시했어요. 주시는 거예요. 말한 거 책임지는 거예요. 말한 거 법학에서는. 안 주려면, 그럼 시아버지가 안 주려면 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안 주려면 이게 진이 아니었다는 거. 진이 아니었다는 거를 네가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는 거. 알았다는 걸 시아버지가 증명해내면 돼요. 진이 아님을 누가 알았다고요? 상대방이 뭐 했다고? 알았다. 법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무효예요. 무효. 거나니까요. 또는이 되겠습니다. 또는.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 둘 중에 하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둘 중에 하나 걸리면 꽝. 안 줘도 돼요. 그럼 알았다는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표의자가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이게 어려운 거지. 여기는 몰랐다고 그럴 거고 며느리는 몰랐다고 그럴 거고 여기는 알았다고. 증명을 하면 이걸 누가 증명하면? 표의자가 이걸 뭐하면? 증명을 하면 뭘로 돼요? 무효로 되는 거고, 증명 못하면, 증명 못하게 되면 상대방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뭐가 되느냐?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 이렇게 진이 안 가지고요. 진이 안 가지고 한 이 표시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원칙은 책임지는 거예요. 원칙 유효. 19의 정답, 24의 정답.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한 대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뭐한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때는 꽝입니다. 꽝. 무효니까요. 그럼 만약에 줬다면요. 아파트를 이 며느리한테 줬다면 등기까지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까지 이전해줬다. 등기까지 이전을 해줬다.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원칙 못 찾아와요. 왜요? 유효니까. 찾아오려면, 이걸 시아버님이 찾아오려면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 상대방이 알았다는 걸 누가요? 시아버님이 증명하면 등기 뺏어올 수 있다고. 오케이. 이 두 가지로 비진이 표시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력은,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은 몰랐냐 알았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네요. 몰랐을 때는 무효, 유효. 알았을 때는 뭘로요? 무효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멘트니까요. 이 부분을 잘 집중적으로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할 때 진이가 뭐냐? 두 번째 이제. 이 법리는 정리가 됐어요. 그럼 진이는 뭐를 말하느냐? 진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 진이. 제 첫사랑 이름이 진입니다. 진이란 표의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표의자의 생각, 이걸 말하는 것이고, 표의자, 의사표시한 이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 원하는 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원하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법학을 공부하기 전에 너 진이가 뭐야?
너 진위를 뭐 밝혀봐. 진위를 밝혀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법학 공부하기 전에는 진위란 이걸 진위라고 그래요. 99% 모든 분들이.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근데 법학에서는 이게 진위가 아니에요. 이분의 생각. 이걸 진위라고 그래요. 진정 원하는 바는 그럼 뭘까? 이거는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면 진위하고 희망사항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 이걸 구별해내는 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래 아주 여기 어렵습니다.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논의 구조가 논리의 마디가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왜? 이 표현. 이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실제로 이 부분이 논란이 됐어요. 이 부분이요. 볼까요? 때는 1980년대에 전두환 씨가 집권하면서요. 합수부를 통해서 이 대기업 회장님들한테요. 출연을 해라. 출연을 하면 너를 풀어주고 출연을 안 하면 국가에다가 헌납을 안 하면 재산 헌납을 안 하면 너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식으로 강압을 했어요. 강압이라는 게 외압이죠. 국가기관이 외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 당시에 해체된 기업 중에 국제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재계 8위까지 올라갔었다고 그래요. 재계 8위까지. 우리가 그 당시 한참 많이 신었던 프로스펙스라는 신발이 여기서 만든 신발이죠. 이거. 근데 이분 회장님이 이 전두환 씨한테 많이 찍혔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이 강압을 못 이겨서 이분이 헌납을 하냐 안 하냐 이게 고민에 쌓였던 사안이에요. 헌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때 강압 자체는 불법이죠. 외압이죠. 외압에 의해서 이분이 재산을 헌납을 할까 말까 고민 끝에 증여각서에다가 뭐 한 거예요? 서명을 해버린 거예요. 서명을. 자발적으로요. 강압에 의해서 증여한 거야. 강압에 의해서 증여를. 이렇게요. 그럼 이 증여가 증여각서에 도장 찍은 거 이것이 진위를 가지고 한 겁니까? 안 가지고 한 겁니까? 이 부분입니다. 모호해요. 굉장히 모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왜? 요 표현 때문에 자, 이분이 정말 원하는 거는요. 이 회장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회사 재산을 주는 거예요? 아니죠. 주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안 주면 이 비상계엄이라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신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이렇게 협박을 했던 거예요. 수사기관 보내가지고. 너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야. 이래서 겁을 잔뜩 먹고 있는 이 상황에서 증여각서에 뭐 한 거? 서명한 거. 날인한 거. 이거는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한 겁니까? 안 가지고 한 겁니까? 이 부분입니다. 증여할 의사를 잘 볼까요? 안 가지고서 뭐를 했다면 증여한다고 서명을 했다. 표시를 했다. 근데 표시했는데 그 의사가 증여의사가 안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증여의사 안 가지고. 여기 보세요. 안 가지고 하면 뭐가 돼요? 비진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비진의 표시예요. 진위 없이 한 거예요. 진위 없이. 안 가지고 하면. 그럼 상대방은 이걸 알았어 몰랐어요? 상대방은 알았네. 왜? 시켰으니까. 상대방은 알았죠. 얘 시켰으니까 억지로 낸다는 거. 그죠? 그러면 이건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러면 이쪽에서는요. 이 국제그룹 회장님 이거 찾아올 수 있죠. 재산 뺏긴 거 찾아올 수 있죠. 왜? 무효니까. 그럼 거꾸로요. 이게 최선이었다. 우리 가족이 살고 내가 살려면 줄 수밖에 없다. 이거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하기로요? 안 주기로 주기로. 주기로. 줘버리자 이거죠. 줘버리자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의사를 가진 거예요.
경상도 말로 이걸 이러더라고요. 줍비라, 줍비라, 이거 줍비라. 차라리 줍비라 이거죠, 줍비라. 왜? 우리가 살려면. 우리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는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줍비라 이거죠, 줍비라. 그러면 증여 의사를, 줄 의사를 안 가지고 한 거예요, 가지고 한 거예요? 가지고 했다는 거지. 가지고 증여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건 뭐야?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거예요, 불성립하는 거예요? 성립한다. 성립하잖아요. 불성립하는 거죠. 불성립하는 거죠. 왜요? 가지고 했으니까. 가지고 했으니까. 안 가지고 하면 뭐가 되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거고, 증여 의사를 가지고 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불성립한다. 즉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바꿔서 제가 이렇게 불렀죠.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가 성립한다, 불성립한다? 불성립한다. 그 말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왜 아니다? 가지고 했잖아요. 줄 의사를 가지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위는 뭐가 진이냐? 그 당시의 생각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주기로 한 생각, 이 생각이 진이라고.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진이가 아니라. 그래서 진이하고 희망사항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법률적으로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이분이 주고 싶진 않았어요. 내 전 재산을, 제게 8위까지 된 이 전 재산을 주고 싶겠냐고, 국가에다가. 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하기로? 증여를 하기로 한 거죠. 증여를 하기로. 이게 진이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진이는 뭐냐? 주자 이거죠, 주자. 그래야 우리가 살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이를 가지고서 증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불성립한다. 즉 비진이 표시 이다 아니다 이 부분. 그럼 이 법리를 지금 논란되고 있는 K재단이나 뭐 이거하고 관련 지어 보면 이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대기업 통해서 출연을 해라 이거죠. 해라. 강압을 했다는 거죠. 강압을. 해라. 안 하면 너 세무조사해가지고 탈탈 털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대기업에서 재산을 뭐 했다면? 헌납을 했다면. 출연을 했다면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출연할 의사를 갖고 한 거예요? 안 가지고 한 거예요?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왜? 그게 최선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진이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표현이 최근 논란되고 있는 정치적 사건하고도 직접 맞물려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더 재밌어질 거예요. 민법이. 그래서 진의는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는 생각, 이게 진의라는 거죠. 내가 진정 원하는 거, 이게 진의가 아니다. 예컨대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내가 아파트 보러 갔어요. 신혼부부가. 지금 2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아파트 보러 갔어요. 돈 탈탈 털어서 모은 돈이 20평대 아파트를 지금 살려고 그래요. 희망사항은 60평대야. 이 두 부부가 꿈꾸는 희망사항은 아파트 60평대를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 건 60평대인데 지금 어디 가서 계약서 쓰느냐? 20평대. 20평대 사겠다고 계약서 쓰죠. 그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이게 진이에요. 60평대. 내가 희망사항으로 꿈꾸는 60평대가 진이가 아니라고. 인간은 이 속에 사는 거죠. 희망과 현실 속에 사는 게 인간이죠. 요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이게 진이라는 거죠. 내가 꿈꾸고 바라는 거. 이걸 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압이나 외압에 의해서 뭐 한 거, 증여한 거는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거는 비진의 표시가 불성립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잠시 쉬셨다가 나머지 내용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